주식경제TV. 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N.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인 마켓 드라이버를 찾아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마켓 드라이버 황수아 곰 박춘호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괜히 아쉬운 마음이 좀 드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이번 주 전체를 어떻게 보셨나요? 주가는 떨어지면 오르게 돼 있고 네. 오르면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루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면은 절대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는 네. 일희일비에 하지 않고 항상 평상심으로 시장을 대응하면은 주가가 보입니다. 뭔가 진리를 얻은 듯한 그런 말씀이신데요. 평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에 어떤 중요한 걸 본다, 어떤 비결이 있는가 이런 것을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네.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하나의 지표가 꼭 시장을 예측하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게 없을까, 그렇게 그런 걸 찾아다니는 게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죠. 네. 그래서 시장은 기본기를 갖추면 기본적인 사항, 주식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필수적인 그러한 그 상식적인 그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걸 습득하시면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정리를 찬찬히 해보면서 다음 주에 대한 대비를 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밤 미국 증시 특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특징입니다. 미국 연준의 경기 부양책 발표 후 호재가 소멸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미국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다우 지수는 0.5% 소폭 하락한 13,171선, 나스닥 지수는 0.7% 하락한 2,992포인트, S&P 500 지수 또한 0.6% 소폭 하락한 1,41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부 하락한 업종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서 조정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상 미국 증시 특징을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밤에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네요. 역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우리 시장을 선도하고 네. 세계 증시를 선도하고 또 세계 증시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미국 증시 특징을 분석하면은 우리 시장 흐름이 보이고 또 그 특징 흐름을 근거로 해서 내일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되는데 오늘 시장 특징은 그 미국에서 그 전날 그 FOMC 미팅에서의 호재가 이제 네. 소멸하고 발표 효과죠. 이제 재료가 시장에 노출되면은 그걸 핑계 삼아서 이제 미리 올랐던 주식을 팔아치우는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 약세 요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특별한 약세 요인이 없었죠. 다만 호재가 이제 다 노출됐다 하는 그게 악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어떤 뚜렷한 특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시장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다만 낙폭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절벽 우려감은 항상 있는 얘기고 호재가 없으면 항상 그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차익 실현 매물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래서 그 조정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다 좋았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지 않았죠. 네. 만약 경제 지표가 나빴다면은 굉장히 하락폭이 컸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나왔던 대부분의 지표가 다 좋았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가 다 좋았는데 왜 주가가 떨어졌느냐?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쪽으로 더 기운 것이죠. 그러니까 호재보다는 악재 쪽에 더 팔 핑계거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 그 기술적으로 보면은 차트 그 일봉 이동 평균선이 쭉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기술적 저항대에 지금 살짝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적인 저항대가 60일 이동 평균선인데 요것을 넘어가면은 이제 이러한 작은 변동성이 극복이 되는 거고 요것을 못 넘어가고 되밀리면은 다시 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그 단기 수급상의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지하느냐 저항을 받느냐 요걸 가지고 아마 힘겨루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을 보면 호재와 되겠습니다. 악재가 다 이제 소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을 흔들 그 마켓 드라이버는 어떤 게 있나요? 중국의 PMI 지수가 오늘 시장 드라이버로서 예고됐었죠. 네네. 오늘 그 PMI 지수가 기대한 대로 경기 확장 국면에 2달 연속 진입했다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하이 증시가 무려 4% 아직 장이 마감이 안 됐습니다. 상하이 증시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4% 급등하고 있죠. 차트 보시면은 아주 가파르게 저렇게 네. 올라오고 있죠. 중국 증시가 지금 경기 지표가 계속 좋아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주가가 이제 위로 분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의 후장에 있어서 낙폭을 많이 줄여준 기여를 했는데 네. 아마 이것이 내일 미국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 이동평균선 기술적 저항대를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재정절벽 우려감은 이제 큰 걸림돌이 안 되고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수급상의 중요한 시점에 진입했는 어떤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만약 미국 증시가 좋다면 우리 증시는 월요일 날 그것도 네.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겠죠. 그래서 현재 그 전 세계가 기다리는 것은 중국의 경기 턴어라운드고 미국이 기다리는 것도 미국 경기 지표는 이미 뭐 조금씩 좋아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 좋은 신호를 보이기를 기다리고 그게 제일 큰 미국 증시의 촉진 촉매가 되고 또 세계 증시의 촉매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가운 일이고 이것이 계속 좋게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좋아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앞으로 내년도 우리 연말뿐 아니라 내년도 세계 증시의 촉진제 역할을 할 그런 지표로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좀 지표입니다. 네. 마켓 드라이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기 전에 장중에 뜨거운 주식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우리 뜨거운 주식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 장중에 가장 뜨거웠던 주식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갑자기 외인들의 그 사자세가 막 물렸는데요. 도대체 외국인들이 왜 이 삼성물산에 이렇게 주목을 했을까요? 삼성물산뿐 아니고 오늘 그 해외 건설주들이 대부분 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 중국 모멘텀에 대한 그 작용한 것으로 보는데요. 네. 물론 이 종목뿐 아니고 중국 모멘텀주는 화학주 또 금속주 또 그리고 뭐 기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도 해당되고 IT도 넓게 해석하면 다 해당됩니다만은 가장 민감하게 그 작용하는 것은 해외 건설 또는 기계 그리고 화학 같은 네. 경기 사이클주죠. 그런데 아마 이제 그 반등의 폭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해외 건설주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뭐 그거 정도로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을 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는 뭐 지금 완전 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상태고 중국 경기 지표가 좋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뭐 중국에서 해외 건설 수주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모멘텀 수급이죠. 네. 그런데 그 오늘 삼성물산을 그 중에서 왜 그 현대건설도 아니고 네. 또 대림산업도 아니고 왜 해외 건설로 삼성물산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그 다른 해외 건설사보다 훨씬 더 그 자산 가치가 우량한 회사입니다. 이게 그 삼성 그 그룹의 그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죠. 계열사 지분을 순환출자 구조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회사라서 그 계열사 지분 가치가 이 회사의 그 시가총액과 맞먹습니다. 그러다면은 이 회사 가치가 평소에 그 절반은 계열사 보유 지분 가치로 평가되었었고 절반은 자체 회사의 영업 가치로 평가됐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라와 가지고 네. 그 시가총액 지분 가치가 그것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만큼 지금 그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가는 지금 완전 바닥으로 추락해서 겨우 지금 간신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설사, 경쟁사, 해외 건설사 보면은 현대건설 또는 대림산업 저점 대비 상승률 20%는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자산 가치가 그렇게 우량한데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 상승률이 15%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럴수록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평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좋은 주식인데도 못 오르느냐. 네. 이게 아마 정치적 이슈 때문에 못 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집권하면은 그 순환출자 고리를 끊겠다. 재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걸 기치로 내걸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 순환출자 구조를 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에서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네.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사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루머가 있을 정도로 사실자리는 추정이지만은 네네. 그 정도로 실질 가치하고 현재 가치가 너무나 현저하게 지금 어눌려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비정상적인 것이고 네. 언젠가는 이게 이제 제 가치를 받게 네. 되면은 그때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실질 가치보다 어떤 요인이든 간에 길을 못 쓰고 있을 때 네. 이때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이 상승세는 그럼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요거는 지금 요 상승 흐름은 윈도우 드레싱이죠. 기관들이 네. 또 외국인들이 지금 연말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저평가주니까 네네. 지금 뭐 사서 올라가는 건데 이 정도 힘이 들어오니까 어떤 인위적인 그룹사건 외부 세력이든 누르려고 해도 그 힘이 막 위로 분출되니까 못 눌러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누르는 힘이 없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아마 정권 교체기 다음 네. 주 대선을 앞두고 대선 네. 이후에 어떤 변화가 뭐 큰 문제 없이 이 정권이 교체된다면은 그게 이제 해소가 될 거고 빨라지고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야가 정권이 바뀐다면은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더 시간이 오래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기업 가치보다 인위적으로 낮아진 것은 어떤 요인이든 간에 결국 올리게 되죠.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는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기업 가치는 제값을 받게 된다. 그것도 이 삼성물산 같은 이런 그 회사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조금은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장 마감 시황을 통해서 내일의 투자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12월 14일 오늘 우리 시장 특징입니다. 네, 12월 14일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의 약세 마감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1995선에서 마감됐고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소폭 상승한 49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대형 경기주 랠리 후에 단기 매물 저항이 보이는 모습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약세와 함께 코스닥의 기술적 반등 강세, 이 대비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보니까 역시나 이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코스피 지수는 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대형주들이 매물이 나와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 반면에 이제 약세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강세인 것은 그동안 또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항상 그 강세장, 약세장에서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지금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미국이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데 그 영향을 받아 우리 시장이 똑같이 반응을 한다면 지금 현재 연말 윈도우 드레싱으로 대형 경기 사이클주, 중국 모멘텀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그 기관이 자금이 소형 성장주에서 빠져나와서 자꾸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흐름이 이제 그만 끊기느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되느냐, 요걸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게 중국의 경기 지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PMI 지수가 오늘 그 호재로 작용해서 네. 이러한 매물에 대한 부담을 신규 자금이 유입해서 다 받아내는 이러한 그 모습이죠. 물론 네. 다 받아내지는 못하고 어쨌든 상당 부분을 지금 받아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말까지 이 힘이 상당히 강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대형주가 이제 기술적 저항에서 여기서 주저앉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저항으로서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되돌릴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접근하는 게 좋다. 왜? 지금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특히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외국인 매수의 그 흐름을 보고 우리가 개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코스닥 종목이 기술적 낙폭이 크다고 해서 반등한다고 따라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기술적 반등일 뿐 다시 거기다가 매물을 또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는 시사점이 아닌가 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특징을 짚어봤는데요. 이 증시 흐름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기업, 오늘의 기업은 어떤 게 있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12월 14일 오늘의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왜 이 기업이 선정됐나요? 예, 아모레퍼시픽은 우리 그 국내 화장품 대표 기업입니다. 네. 이 대표 기업으로서 중국인들이 특히 좋아하고 또 고급 화장품으로 이미지가 중국 본토로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요것은 오늘 그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좋아서 중국 모멘텀이 작용하는 것이 대형 경기 사이클주로도 움직였지만 이 소비주 쪽으로 움직였는데 그동안에 주로 그 중저가 화장품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가 그것이 그 버블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 있는데 요 고가 화장품 요것은 그런 버블이 아닌 그 진짜 중국 그 한류 특히 그 명품주라고 이름을 네, 맞습니다. 새로 붙일 만큼 그런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일일이 펼칠 때도 이 회사는 그렇게 빠르게 가지 못했고 매우 느리게 가고 있지만 네. 이것이야말로 그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 장기 성장주로서 네.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뭐 PMI 지수 때문에 그 다른 종목보다 이 소비자 중에서 유일하게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그것이 그런 이유가 됐다는 거죠. 네. 저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이 화장품인데요. 특별히 이 주식에 있어서 특별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적은 그렇게 뭐 이 회사의 기업을 주가를 올릴 만한 근거가 못 됩니다. 최근에 그 실적들이 대부분 기업들 실적이 줄어 하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실적이 견조하다라는 것, 불경기에도 많이 줄지 않고 약간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거의 뭐 평상시대로 나온다 하는 이것이 그 장기 안정 성장주의 특징이고 프리미엄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경기주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가격을 매기죠. 네. 경기주의 2배 가격이 이 회사들의 그 적정 가격입니다. 정상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그러한 정상 가격 수준에서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더 비싼 프리미엄을 매겨야 되는데 사실 그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좀 싸게 보인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인들이 그 한국 화장품으로서 굉장히 좋아한다면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 명품을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가치를 부여받아야 된다. 그래서 해외 명품들은 그 실적과 관계없이 PR이 30배씩 거의 뭐 일반 경기주의 3배 가격씩을 받는 게 정상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의 제품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팔지만 네. 그 회사들이 주가도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이 화장품 브랜드도 주가를 굉장히 비싸게 받을 시점이 지금 오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그 내년도 실적 대비 PR이 지금 20배 남짓됩니다. 그런데 네. 이 회사의 그 평소 장기적인 그 PER 가격은 대개 최저점이 20배고 고점은 30배까지 받는 그러한 흐름이거든요. 물론 이 회사뿐 아니고 장기 성장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13년도 실적 대비 PER이 프리미엄을 받는다면은 한 30배까지 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적정 가치는 150만 원은 최소한 받아야 적정 가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아직 130만 원도 못 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금방 주가가 오르지는 않지만 매수해서 잊어버리고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래서 나중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보면은 주가가 한 20% 30% 올라 있는 네. 그런 그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뭐 바짝바짝 올라 토끼처럼 팔딱팔딱 뛰는 종목보다 거북이처럼 이렇게 꾸준히 가는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아모레퍼시픽이 명품 화장품 못지않게 굉장히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장기 성장주라 하면은 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을 시점을 잡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가 장기 성장주라면 10년, 20년 네. 계속해서 거북이처럼 그 천천히 가는 그런 성격의 주식을 말합니다. 뭐 필수 소비재, 경기가 좋아도 필수 소비재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경기가 불황이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그냥 매년 한 5% 정도의 그 이익이 꾸준히 10년, 보통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장기라는 것은 10년 정도를 말합니다. 그 이상은 뭐 우리가 예측을 해도 사실상 별 쓸모가 없으니까 신뢰성도 없고. 네. 그런데 우리 가시권에 있는 것은 한 10년 정도 우리가 추정할 때 10년 동안은 꾸준하게 가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바로 장기 안정 성장주죠. 네. 이 장기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특징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이 이제 기대가 좀 되는데요. 중국 지수도 그렇고요. 다음 주 장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예, 지금 그 연말 랠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랠리와 조정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랠리 이후의 조정은 항상 패키지 상품처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다만 거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대비로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균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어쩌면은 이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오버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균형된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성장주와 경기주의 안정된 분산, 그리고 또 현금과 주식의 안정된 분산, 이러한 그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들고 갈 때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평상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리스크에 대한 관리이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가지고 가는 이런 전략이 연말까지 계속 유의하다. 특히 다음 주에는 우리 대선 정국이 또 변동성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비로 바로 포트폴리오의 균형된 편성이 바로 리스크 관리인 것이죠. 그 때문에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는 격언이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와 함께 하십시오. 네, 내일의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박춘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소와곰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리치맵과 내외경제TV가 함께하는 연말 이벤트 보시면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Snowing and blowing up bushels of fun.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chime and jingle bell time. Dancing and prancing in Jingle Bell Square. In the frosty air,